안녕하세요. 소소일상 낯선 대화 16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는 내 뜻대로 키울 줄 알았습니다의 저자 김선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와 아이들의 사회적 가치를 행복으로 여기는 소소일상 낯선 대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된 저는 포미니즈 코칭의 대표 김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지금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3월에 출간이 됐고요. 지금 한 4개월 곧 200일이 되어 가요. 벌써 200일. 네. 그래서 그동안 책이 많은 분들이 읽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리뷰도 많이 보고 네. 또 저희 그 해피인진방에서도 워낙 네. 적극적으로 막 많이들 만나시고 하는 거 네. 보고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누군가를 뵙는 게 너무 에너지를 받는 일인데 그게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최소한의 인원만 모시고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간단하게 지금 네.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책을 어떻게 내시게 되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까 서두에 소개드렸듯이 후미니즈 코칭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내 아이는 내 뜻대로 키울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의 영어 독서를 지도하는 영어 독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중3, 고3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네, 두 아이의 엄마로서도 그렇게 본케어, 부케 활동을 넘나들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백신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큰아이의 사춘기를 겪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뭐 좋은 교육이나 아니면은 좋은 강연이 있으면은 그걸 들으러 다니면서 스스로 예방접종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녔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책을 내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백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고 맞아요. 나서 그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나는 나 스스로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음의 면역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마음의 면역을 다른 분들한테도 전해드리면은 제가 인간 백신이 된다 그러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엄마 백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이 단어를 들으시는 분들이 하시면서 어떤 단어인지 알겠어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백신처럼 전국을 막 돌아다니는 걸 보이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마음 백신이 되어서 아이를 키우면 사실은 육아는 육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건 사실 나를 키우는 일인데 그동안 나는 잘 커왔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또 키워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육아를 하는 건 되게 외로운 일인 것 같지만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잡아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키우기 때문에 그런 마음 백신을 맞으면서 행복한 육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라이브로 이야기 나누고 또 유튜브에 이제 나중에 올리면 그걸 보고 또 다른 분들이 많이 뵙고 또 작가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미리 받기도 하고 제 생각을 정리도 해봤는데 이제 이 책의 그 제목 자체가 모든 엄마들이 뼈를 때리는 말이죠. 내 아이는 내 뜻대로 키울 수 없다. 저희 어머니들도 저희를 키우신 어머니들도 많이 고민했을 그런 내용의 책 제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참 이제 제 아이를 꼭 제 뜻대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은 없지만 육아를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들어가요. 욕심도 들어가고 이 어떤 게 내 정말 정확한 기준점일까 그 부분에서도 맨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연 내 아이는 자기 뜻을 꼿꼿이 지키고 걸어갈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도 많이 이제 고민이 되고.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 책을, 제목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처음 제목은 가제는 나는 기타리스트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아이가
제 뜻은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울 때 저의 뜻은 아이에게 정해진 길이 있었어요. 엄마가 짜놓은 인생 로드맵, 이거는 이 길로만 가면 꽃길이야 라고 했었던 길이 있었는데, 아이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느 날 나는 음악을 하겠어, 기타리스트가 되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선택, 본인의 뜻을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제가 그거를 순순히 그러렴 하고 인정해 주지는 않았죠. 굉장히 많은 그런 갈등의 시간을 거쳤었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기록하면서 가제 그렇게 적었었고, 책이 나오기 직전에 제목을 정하면서 쭉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보고 마지막에 출판사에서 이 제목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 이 제목을 보자마자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거야. 그래서 결국 내 아이는 내 뜻대로 키울 수 없는 건데 내가 끊임없이 내 뜻을 투영하려고 했었구나. 모든 엄마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목이 나왔고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시대 어머니들이 여전히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하면. 그리고 또 어릴수록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사춘기에 저희 아들은 접어들고 있고 또 그거를 겪어내신 이제 엄마로서는 이게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그래서 예전에 그 세상에 내 맘대로 다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식을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이 시기에 얼마나 가슴을 파고들던지. 그래서 내 뜻대로 다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자식이구나.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거스르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는 내가 많이 울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었죠. 모든 엄마들은 항상 잘해야지, 좋게 얘기해야지, 마음은 맨날 먹어요. 근데 매번 이제 부닥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잘 못하는 게 보이고 부족해 보이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마음이 편해지려면 아이보다는 일단은 저 스스로, 그러니까 아이랑 상관없이 저 스스로 저한테 되게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어렵고 저도 그거를 이겨내는 과정이 뭐 몇 년 아직도 지속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소소일상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기획을 하셔서 마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대표님하고는 몇 번 이야기를 사전에 나누었었는데 정말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너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디 가지는 않고 결국엔 좋은 엄마가 되실 거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거는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한테 드린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힘들지 않은 엄마는 사실 없어요. 다 그렇게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같이 또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을 편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약간 말씀하셨듯이 내 마음의 문제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아이인 거고 나는 또 나인 건데, 많은 그 아이나 또 그런 그 어른이 된 또 엄마 어른들이나 화가 나거나 이런 순간에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은 내 존재가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화가 나고 반항심이 들고, 그리고 그런 그 불편한 마음들이 들게 되는데, 처음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왜냐면 우리가 커오던 시기에 혼자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엄마로부터 양육을 받았고, 주변에 수많은 양육자들로부터, 그리고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고 커온 그 모든 결과물이 사실은 나이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은 된 거는 물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은 나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커온 과정에서 이것이 나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받아들이고 내 자체의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 부분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게 어느 순간은 편안해지고, 그리고 아이는 아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개체를 인정을 해주고 아이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존재를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순간이 되면 내 마음이 정말 말랑말랑해지면서 많은 일에서 너그러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제 삶에 충실하다 보면은 사실 아이를 막 이렇게 돋보기를 들여다보듯이 볼 시간도 사실은 없게 돼요. 그러면 아이는 아이대로 성장을 하게 되고 엄마는 엄마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둘이 같이 성장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제 그 부분도 맞고 또 이제 선배 어머니들이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네. 근데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아이가 너무 소홀해지는 거예요. 네. 그 밸런스가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아이를 어떻게 일에 집중하다 보면 아이가 소홀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굉장히 바쁜 엄마 아래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오면은, 엄마가 집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서 간식도 챙겨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데, 저희 엄마는 거의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집에 와서 서럽게 울었던 적이 많아서 왜 나는 엄마가 집에 없어 내 얘기도 안 들어주고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울었던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저도 그런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바빠서 아이를 일일이 챙기지 못한 엄마가 되어 있는데 그게 그런 불편함이 약간 있었다가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바쁜 엄마였었던 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일이 챙기면서 뭐도 간식도 챙겨주고 뭐도 해주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모습이었을 수 있는데 저 둘째가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요리를 좋아하고 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엄마가 바빠서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의 또 다른 그런 요리를 하는 그런 재능이나 그런 부분들이 발달될 수 있었다라고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빠서 그렇게 아이를 챙겨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를 무작정 미안하고 뭐 그런 그 불편함을 가질 게 아니고 엄마는 엄마의 생활을 집중하면서 아이는 그걸 인정을 해주고 아이는 또 그렇게 자기가 성장하는 시간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 다음 질문도 약간 비슷하긴 해요. 네. 그 거리두기 예전에도 다른 작가분이랑 북토크를 할 때 아이랑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하고 네. 아이는 아이의 역할을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은 저랑 똑같이 외동을 키우거든요. 근데 그런 외동 아이들은 엄마랑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리두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은 사춘기에 네. 접어들고 네. 책에서 나온 얘기처럼 엄마 언제 와? 이거의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의 뉘앙스가 이렇게 바뀌는 네, 시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잘 거리를 둘 수 있을지. 그러니까 엄마 언제 와 이게 어릴 때는 정말 엄마 언제 와 빨리 와서 나랑 놀아줘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이가 조금 크면 엄마 언제 와 라고 하는 거에 엄마 좀 천천히 오세요. 나는 그 시간 동안 자유롭게 라고 하는 걸 뉘앙스가 점점점 바뀌어져 간다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될 텐데 그때 굉장히 섭섭하죠. 나는 막 일을 마치고 왔는데서 그런데 그거는 사실 육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걸 막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은 아이를 내가 평생 동안 끼고 살 수 없고 나는 언젠가는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아이가 어릴 때는 정말 그 세상에 내어놨던 책임으로 아이가 나인지 내가 아이인지 모를 만큼 밀착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만 점점점 시간이 커가면서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 시기가 되면은 그 거리두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이의 모든 걸 다 해줘야 될 것 같고 왠지 내가 신경을 쓰지 못하면 아이가 외로운 게 아닐까 힘들 게 아닐까라고 하긴 하는데 결국 아이는 나의 어떤 소유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세상으로 내보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아이에게 그런 거리두기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나무도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나무도 보면은 주변에 빽빽하게 이 친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나무는 크게 자라거나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데 적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리와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길을 준다 그러면은 나무도 굉장히 커다랗게 자랄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아이랑 그 부모도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됨을 알면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거리두기에 대해서 저도 되게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제가 교육을 한번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육 강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그 강연을 하시다가 맞은편에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에게 이렇게 갑자기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이렇게 다가가니까 어떠세요? 했더니 아유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들이 지금 아이를 바라보는 거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아이가 엄마를 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알 테니 아이랑 적절한 거리를 두시면은 아이도 엄마도 편한. 근데 얼만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기준을 전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속에도 이제 적어놨는데 딱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 약 식탁의 거리 한 80cm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기준이 항상 없기 때문에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이가 언제든 나를 불러서 손을 뻗으면 내가 잡을 수 있을 만큼, 항상 도와줄 필요는 없는데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달려가고 손을 내밀면 도와줄 수 있는 그 거리만큼. 그래서 책 속에서는 그 거리를 이미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식탁 정도의 거리 두고 하고, 이거는 모두 다 어려운 부분이니까 아이를 계속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준비를 한다라고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 거리 이제 기준이라는 게 솔직히 모든 사람이 다를 테고, 맞아요. 또 이제 아이의 성향, 엄마의 성향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할 네, 텐데. 네. 예. 우리 이제 그 숲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곽진영 작가님 1m 거리두기 육아를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집에는 예쁜 3명의 딸이 같이 또 자라면서 생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이 자리에 오신 김가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외동아이가 뭐든지 엄마랑 같이 하고 싶어서 너무 내 자유시간이 없어요라고 하는 고민을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 언제와의 온도가 달라질 날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러면은 맞아요, 누리세요. 지금 제가 둘째랑 굉장히 막 낭만러닝, 우리 기라경 작가님도 계신데 낭만러닝 하면 둘째 아이랑 같이 막 산책하고 이런 사진들을 할 때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따라와 줘요. 근데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가 이러다가 그건 나를 따라오지 않겠지?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아니면 저 좋은 친구가 생겨서 놓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사실 엄마는 자기 개발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아이가 그렇게 엄마에게 올 때 그 시간을 누리세요. 멀지 않아서 아이 온도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저는 딱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막 계속 저를 부르고 뭘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봐달라고 그러고 뭐 되게 말이 많은데, 네. 또 어느 순간에는 딱 눈빛이 달라지면서 그만 좀 해! 막 이런 말투로 네, 네. 하면 아직 그거를 막 네. 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 저는 감정을. 맞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약간 엄마도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아들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온전히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생각을 바꿨어요. 장모님 사위. 장모님 사위.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편해지더라고요. 내 아이일 때는 사소하게 아이가 뭐를 엄마 생일 때 뭐 안 챙겨줬어 혹은 뭐 했어 그럼 그렇게 섭섭하게 다가오는데, 장모님 사위, 미래 장모님의 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섭섭하지 않고 그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약간 뭐라 해야 섭섭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한번 관점을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외동을 키우고 있는 우리 그 대표님의 경우에는 아마 더 그럴 텐데, 평생 낄 수 없고 언젠가는 미래 장모님의 사이가 될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리두기를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기 길 작가님이랑 저희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팬데믹이 오고 네.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줌 수업도 하고 네, 시간이 맞아요. 여유로워졌지만 네. 이제 아이들은 온라인 세상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고, 또 그 세상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미래니까 네, 맞아요. 그거를 저희도 무작정 거부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때는 오프라인 세대였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막 거기에 몰입하고 게임에 막 집중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까 되게 이제 다른 시각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게임을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거기서 성취감을 얻을 맞아요.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그 아들을 고3까지 키우신 엄마로서 말씀을 한번 해주신다면. 게임 이야기 하면은 정말 어머님들이 뭐 방언 터지듯이 하실 말씀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도 그랬지만, 저도 이제 철저히 아날로그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게임은 위험한 거, 왠지 탈선하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그러했었는데, 이제 일단 그런 불안함을 줄이려고 하면은 게임이 어떤 건지 이제 조금 그렇게 아실 필요가 있고, 사실 게임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좋은 게임들도 많고, 그 미래의 아이들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살아가야 되는 시기에는 온라인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풀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전처럼 우리가 막 공부하려고 그러면 앉아서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미래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셨었죠? 게임.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은 게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저도 이런 유튜브를 잘은 못하지만 시작은 하게 됐고, 네네. 제가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아들도 막 유튜브도 하겠다고 하고, 닉네임은 축구 천재 가운데 축구를 올리다가 거의 이제 지금은 포켓몬 카드 하기, 네. 뭐 게임 하기, 뭐 네. 별의별 영상을 다 올리면서 되게 네. 즐거워해요. 근데 시간을 굉장히 네. 많이 뺏기는 걸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방학 때는 그렇게 좀 즐겁게 해도 된다 생각을 했는데, 네네. 어제부터 이제 계약이 됐는데 네. 온라인 수업이 또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좀 시간 관리를 했으면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좋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계약이 돼도 똑같은 모습이 보이길래 어제 조금 화가 났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새로운 세계에 이렇게 몰입하는 건 너무 좋지만 엄마로서 그게 약간 불안감도 있고, 네네. 그걸 어디까지 허용해 줘야 되고.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끝에서 얘기를 못했던 게, 게임을 빠져드는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제 느끼는 성취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오프라인에서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들 사이에 잘 지내지 못하는데, 그 안에서는 인싸가 될 수 있는 거야. 게임을 조금만 잘하면 친구들이 서로 나랑 다 같이 게임하죠. 왜냐면 요즘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고 서로 모여서 파티원이라고 해서 모여서 막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그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세상을 또 배우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온라인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오프라인 친구들이 나랑 같이 뭐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게임에 빠져드는 것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게임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성취감과 그런 그 리더십 이런 것도 배우는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바라보시면 아이들이 하는 게 무조건 위험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말씀 하신 우리 친구 축구 천재 유튜브 채널을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얘기를 할 때 그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거기서 하는 걸 단톡방에다가 막 나를 구독해줘라고 하는 게 엄마는 약간 좀 부끄럽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 아까 얘기를 하실 때 아이가 이제 처음에 축구 컨텐츠를 올리다가 다른 컨텐츠를 막 올리면서 본인만의 컨텐츠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여기다 홍보하면서 나를 좀 봐줘라고 하는 거는 내 거가 자신 있다는 얘기. 그런데 뭐 보냈는데 사람들이 잘 구독을 안 하고 막 이래, 그러면 내 컨텐츠가 뭐가 문제지라고 스스로 점검을 해보면서 또 그래서 아마 축구를 하다가 다른 컨텐츠를 올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엄마의 걱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상의 루틴이 있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부분이 늘 고민거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을 잡아가는 거, 우리 전문가의 우리 김현수 작가님이 여기 시간 관리, 그 안에서 일정한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해내는 힘을 끊임없이 길러줘야 되면서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게 엄마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규칙,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해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조금 커서 초등학교 5학년이나 고학년 정도 되는 중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는 그걸 적용하기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생활해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지금 이제 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이랑 이런 규칙들을 계속해서 조율해가면서 만들어 가야 되게
될 테고,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조금 이제 어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선배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전부터 미리 아이들이 이제 일정한 시간에 잠도 자고 일정한 시간은 내가 무언가를 마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우리가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교시, 2교시 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그 신체적인 리딩이나 이런 게 맞춰져 있지만, 온라인 세상은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온라인 수업 듣다가 사실 딴짓하고 이거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지금 되게 그런 그 혼돈의 시기,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엇이 내 아이에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고민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제가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정답은 없고 백인백색 각자의 그런 그 가정과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의 상황에 맞게 변하지 않은 육아의 원칙을 세우셔서 아이들을 양육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그 채널 어딘지 알려주세요. 구독자가 늘어나면 아마 굉장히 힘든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한테도 엄마들한테 엄마들한테 구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오야 적당히 하자 매번. 저 햇빛 친구에다가 한번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우리 그 방이 또 그 에너지가 있는 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여기 참여자분들의 설문을 조금 받았는데 네. 오신 분들이야 이미 다 자기 개발하고 계시고 훌륭하시죠. 너무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코치님들도 계시니까 네. 다들 아세요. 엄마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를. 네, 맞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아시는데 그래도 이제 유튜브로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 왜 엄마가 바뀌어야 하지? 네. 이렇게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내 아이는 내 뜻대로 키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내 아이는 내 뜻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덧붙이자면 나조차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사실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아이들을 그렇게 나의 욕심을 투영하면서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갈등이라고 하는 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실 사춘기 때 정말 거의 매일 울었어요. 아이가 사춘기 때. 매일 울고 눈 부어서 출근하고, 그렇게 돼서 오늘은 별일 없이 집에 퇴근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집에 가면 막 그 아들이 갑자기 와서 친구들하고 집에 삼겹살을 구워놓고 온 집을 기름으로 만들어 막 이런 얘기가 있고, 가면은 또 별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막 생겼었는데, 그 모든 화가 나는 상황이 내 기준에 맞지 않고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되게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달았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 갈등의 정점은 진로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내가 정한 기준과 내가 생각한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왜 아이는 굳이 다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 갈등의 모든 시작점은 내 마음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그리고 아이에게 돋보기를 들여다대면서 그렇게 보는 그런 나를 바꾸고 나에게 집중한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 엄마가 바뀌고 나니까 상황이 정말 거짓말처럼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 기타를 막 치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맨날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시선을 바꾸어서 아이를 가만히 관찰하고 들여다봤더니 그게 굉장히 끊임없이 나를 갈아놓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뭔가를 이뤄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게 보이는 거야.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니까. 너는 이런 열심히 생활하고 난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에 약간 등골이 서늘해진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아이는 당연히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엄마를 바꾸는 게 모든 관계의 그런 바로잡는 그런 길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선희 작가님은 이런 자기 개발을 나름 하신 게 몇 년이나 되세요? 자기 개발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 혹은 이게 아이의 문제가 아니었네? 이런 시각이
그래도 그런 거를 책도 보고 뭐 네네.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으셨을 그 마음이 거예요. 들어간 거는 정확히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저의 세계가 깨지면서부터였어.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저의 세계가 너무 공고해서 내가 정답이야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티칭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답을 계속 전달해줘야 되니까 틀린 답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에게 답정너 엄마라고 얘기해서 엄마는 항상 답은 정해져 있고 애들이 어떤 대답을 해도 그 대답은 정답이 아닌 거야. 왜냐면 엄마 마음속에 정답. 그러니까 아이들이 약간 때때로 거짓말도 했겠죠. 엄마가 원하는 답을 해주느라고. 근데 그런 저의 세계가 깨지고 내 기준이 맞지 않구나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였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다고 하는 자녀교육 강화 혹은 그리고 그 사춘기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한 공부, 그렇게 시작이 됐다가 처음엔 검색의 키워드가 사춘기였었어요. 그 시기에 아이를 너무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저러는 거야 대체? 그랬었는데 그걸 계속해서 어떤 영상을 보고 책을 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내 마음의 문제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그 사춘기라는 키워드를 해서 마음 공부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로 가면서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냥 자꾸 그렇게 아이한테 뭔가를 강요하는 게 아이를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은 내 마음이 자꾸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자랑거리가 되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꾸었었던 게 아마 아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는 시점이었으니까 지금 큰아이가 고3이니까 한 4년, 3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곧 대학 입학 원서를 쓴다고 하는 시기가 오는 걸 보니까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정말 바늘구멍이거든요. 우리 이제 김수 작가님 너무 잘 아시지만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서 뽑는데 수시에 3명 아니면 4명밖에 뽑지 않는데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이거구나 라고 한 생각이 드는데 간절함은 사실 아이가 훨씬 더 할 테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마음도 사실 예전 같으면은 네가 여기서 입시에서 통과를 하려고 그러면 온갖 정보를 다 찾아서 좋다고 하는 그런 걸 다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아이를 그냥 믿어주고 아이의 그런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선으로 바라보고 저는 그냥 저의 일을 잘하는 걸로 그렇게 마음을 받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인스타에 워낙 활발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네. 그리고 책에도 아드님께서 이제 그 학교에 가셔서 열심히 이제 연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아이들이랑 소통하고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와 되게 대조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하지만 더 빨리 자기의 길을 찾아서 가는 거에 되게 응원을 하신다는 말씀을 보고 이게 그러니까 글로 그냥 읽었을 때 남의 얘기는 쉽지만 제 아이의 얘기가 됐을 때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은 아직은 이 사회가 어느 그냥 약간의 정해진 루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이 날 줄 알고 그런 게 저희 어머니 저희들의 마음이라 그래서 되게 강하시고 기타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예 최종 종착지는 아닐 거예요.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16년 만에 처음 온전한 본인의 선택이었었는데 그걸 인정해주지 못했던 약간 못난 엄마가 이제 이런 책을 냈었던 거였고 이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내가 기타를 그냥 단순히 시작은 나 기타를 좀 잘 치고 싶어 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앨범도 내보게 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을 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씩 자꾸 뭔가를 잃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성장의 과정이 다른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로 그대로 변환이 된다 그러면 아이는 세상에 정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는 게 이게 공부에서 이게 성취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공부로 그렇게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게 그리고 현재 교육 제도 안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똑같은 성취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그 성공의 경험을 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그렇게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줘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제 축구를 하고 지금 축구부에 있긴 한데 솔직히 여름에도 매일매일 그 더위에 네.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씩 훈련하는 거 보고 그게 참 대견하다 했거든요. 이 더운 여름에. 네, 근데 뭐 너무 더우니까 안 가야겠다고 한 거를 너는 매일매일 이겨냈으니까 그걸로 대단하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다른 거를 열심히 하면 된다. 네, 네. 저도 응원은 해주지만 이제 그런 단계를 밟다가 이제 자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공부에서는 벗어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탐색하려고 하니까 네.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엄마 욕심이거나 네. 아니면 이 시대 그냥 이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그냥 기준점인데 제가 거기서 시각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그 커나가면 좋겠어? 아이가 저는 저도 행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알아서 잘 이렇게 이뤄가면서 자기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그런 공부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뜻이 너무 없고 제가 이런 똑같은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기타를 메고 돌아다니는 아이가 너무 꼴이 보기 싫었는데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이제 학부모 임원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가 10년 차인데 한 번은 교육청에 회의를 하러 갔어요. 교육청에 회의를 하러 가서 이렇게 이제 모여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장님이 계셨는데 저의 모든 그때는 그 이야기 주제가 뭐였었냐면 초중고 교육제도에 대한 이런 좀 약간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저의 온통 고민은 기타를 메고 다니는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라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이제 그런 고민을 말씀드려서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만 결국엔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그리고 아이가 특히 저의 아이는 그러면서 그런 기타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할 시간이 없고 막 이런 고민들을 말씀드렸더니 그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결국 그렇게 해서 원하는 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 원하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아니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뜨끔했죠. 결국 나는 욕심을 버리면서 뭔가 발전하려고 했는데 결국 나의 생활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기준이 그러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깨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었던 질서로 팬데믹 이후에는 그게 모든 질서가 더 깨지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으로 미래의 아이들을 재단을 하고 미래에 살아갈 아이들의 그런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되게 어물성설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이가 지금 축구를 막 하면서 이 더운 날에도 가서 2시간씩 막 한다는 건 이게 되게 즐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 성장하냐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될 때, 그럴 때 아이들 자기 효능감도 늘어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그대로 다른 걸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스스로 익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꼭 공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물론 공부에 재능이 있다면 너무 뭐 퍼펙트하게 엄마가 고민이 없겠지만 아이가 또 그렇게 커가는 것 또한 어떤 나름의 신의 뜻이 있지 않을까 신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갑자기 기타를 하겠다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뭔가 신의 뜻이 있었겠지. 돌아 생각하면 결국 이런 책을 쓰라고 그랬나 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모든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맞죠. 그 엄마의 시각이 이제 이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가고 약간 그 동네 그 이모의 시각이면 가장 그렇죠. 키우기 쉽다고 하는데 그 시각을 그럴 때는 내 아이가 아니고 미래 장모님의 사위다라고 바라보고 조금의 시선을 바꾸어서 아이는 자꾸 내 소유물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아이가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이는 그걸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조금 욕심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보면 작가님께서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그 학부모 회의 이런 거에 참여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엄마들이 함께 꿈꾸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디자인을 공부를 했는데 30년 전에 그 학교 교실 모습과
똑같다는 거에 되게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변하지 않죠. 예. 교실이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수일상 낯선 대화를 시작한 것도 네. 그런 어떤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문제가 미래에 과연 이게 통용이 되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네. 키우는 게 맞는 건가? 네. 이런 고민이 되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작가님께서는 책을 쓰실 때도 아이들이 이제 백인 백색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네. 그럴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교육 환경에 있어서 네. 각자의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그러니까 공부일 수도 있고 네. 공부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대부분의 엄마들은 공부에 주된 코스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벗어나서 어떤 같이 엄마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또 그게 어느 정도 이런 우리의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도 하신다고 들어서 네. 이야기 듣고 싶어요. 지금 아이들한테 너희들 학교에서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지금이요? 아이들한테 너희들 지금 행복하니? 학교에서 지금 저희 작은 애가 수행평가 기간이에요. 학교를 온라인 계약을 하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학교 가자마자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약을 하지 않으니까 학교를 간다는 게 이 친구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게 너무 즐거운데 가자마자 지금 온라인 기간 동안에는 막 온라인 수업을 듣고 지금은 학교를 가면은 평가를 위해서 학교를 가요. 그래서 뭐 독서 뭐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아이한테 지금 이렇게 학교로 가는 게 행복하니?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한번 아이의 마음을 한번 해봐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 나 정말 행복해요 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건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이런 생활들을 하는 면에서는 행복해요라고 할 수 있지만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행복하다라고 선뜻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훈이가 정확히 3학년 때부터 학교에 이제 임원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참여할 때의 마음은 그냥 가면 왠지 내 아이를 조금 더 잘 봐줄 것 같아라고 정말 개인적인 이유예요. 선생님과 한 번 더 가면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갔었는데 그때는 아이의 모든 생활 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내 눈안에 다 들어오는 때였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점점점 커가게 되고 아이의 모든 생활을 내가 알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저랑 생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내 아이만 잘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관점보다 내 아이가 잘 크려고 하면은 우리가 교통사고도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이런 사회 전체가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학교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사실 그런 이유였었지만 그 안에서 저도 성장을 한 거죠. 저도 이거 초중고 다니면서 초중고의 임원을 이제 하면서 처음엔 그런 되게 초등적인 마인드로 학교 생활을 임했다가 나중에 커서는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고 하는 고민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는 사실 우리가 가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기만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예전 우리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학교, 교사가 서로 이렇게 삼각형의 그런 균형을 맞추면서 성장하는 공간인데 이 안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기보다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목소리를 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짜여져 있는 교육 과정에서 안 된다 그러면 학부모가 약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어떤 문화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 주는 역할을 전 충분히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행복하니라고 하는 그 행복 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엄마들이 아침에 뭐 등교하는 아이들 이렇게 뭐 안아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즐거운 뭐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학교에 가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내 아이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고 같이 키워야 된다 그러면 가장 쉽게 부모님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내 아이가 있는 학교에 가서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다 나아가서 범위를 넓혀간다고 하면 전체적인 그런 그 교육의 어떤 그 질이나 그런 방향이 달라질 테고,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그런 거 말고 사실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지금 평가의 기준에 대한 거 얘기했었는데, 저를 가슴을 쳤던 말 중에 하나가 100명의 아이가 한 가지 방향을 뛰어가면 한 명은 웃지만 나머지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만 아이들이 각자 100가지의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면은 모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그 말이 정말 무릎을 치면서 그걸 봤었거든요. 그 말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수준에서 아이들이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 그런 교육은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 외에 노래 잘하는 아이, 춤 잘 추는 아이, 뭐 특별히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이런 아이들의 재능을 살려주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학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엄마와 아이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가 바뀐다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마 10년째 이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졸업해야 되거든요. 네네. 많은 엄마들이 그 꿈꾸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벽도 느끼는 부분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 그래서 부분. 누가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걸로 그냥 막연히 보지 말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같이 그렇게 손잡고 이거 해볼까? 작은 사소한 것들부터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맞아요.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사실 혼자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백인 백색 정말 아이들 각자의 색깔로 빛나고 그렇게 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된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책을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저의 소소한 기록을 얘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옆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범위가 아니라 조금 더 멀리 이런 생각, 그래서 저한테 메일 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연락 주시면 지금 약간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그런 생각이 늘어나게 되면,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이런 얘기들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의 어떤 큰 흐름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육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학교가 더 이상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존재한다는 맞아요. 의미보다 이미 집이 학교가 돼버린 생활이 되니까,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행복할까에 대한 고민은 어른들이 같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고민을 하려면 아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에 있으니 학교를 안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문제네요. 그런 어머니들과의 교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얼른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우리도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그러면서 백신도 얼른 맞고. 제가 어저께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저께. 근데 다행히 큰 어떤 그 증상 없이 지나가서 다행. 그랬더니 제가 백신 맞을 때 어느 분이 우리 비 작가님이셨던가, 백신을 맞아서 더 강력해진 엄마 백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백신 맞아서 더 강력해진 엄마 백신입니다. 나다운맘 위원님, 게임에 중독될까 무섭죠. 게임 얘기할 때 아까쯤에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큰아이가 게임에 정말 미친 듯이 몰입했었던 아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쟤 저렇게 게임하다 죽는 거 아니야? 약간 정말 이런 오버가 아니라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왜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분명히 같은 자세였는데 다음날까지 똑같은 자세로 게임을 하고 있어서 뭐지? 약간 내가 뭐 착각하나? 자고 왔는데 같은 자세네? 쟤 뭐야 화장실을 갔다 온 거야? 이런 생각이 약간 이제 들었을 만큼. 그리고 아이가 너무 게임을 하고 싶어요. 사실 나중에 돌아보니까 게임이 무언가 충족되지 않는 걸 게임 안에서 아이가 맞아요. 채우고 있었던 거. 엄마가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거를 게임 안에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또 게임도 되게 잘해. 제가 책에 뺐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게임을 못하게 하려고 아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학교에서 늦게 사주고 컴퓨터도 뺏었고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부르고 나서 친구랑 우연히 얘기하는 걸, 여기 거실에서 전 주방에 있었는데 둘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야, 나 마블 큐파 전 세계 4위 했잖아. 이러면서. 전 세계 3위를 뭐 세계 랭킹 4위? 언제? 휴대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데 언제? 못하게 막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 아이가 숨어서 하게 만든 결과를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하려고 스마트폰 사주면서 온갖 규칙을 가지고 각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해서 몇 시부터 하자, 뭐 하루에 몇 시간만 하자, 아니다 주중에 하면은 잔상에 남아서 학습에 영향을 미치니까 주말에만 하자 막 이랬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게 주말에만 하자 이거였었는데 주말이 됐어. 근데 또 아이랑 또 갈등됐던 게 뭐였냐면 엄마의 기준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인데 얘는 엄마 5일째니까 금요일 저녁부터가 주말이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우자가 가방을 던져놓고 얘도 이제 결국 금요일 학교 후부터가 게임하는 시간이 돼서 일요일까지. 일요일 12시까지냐 아니면 그러면 너 금요일 날 했으니 일요일 12시 오후 몇 시까지냐 이런 기준을 막 이제 만들어 가면서 그런 기준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될까봐 이제 무섭다라고 하는 정말 이게 중독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이라기보다는 했느냐,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정말 생기니까 게임을 거짓말처럼 끊었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자기가 아까운 거야. 나 연습해야 되고 하루에 6시간, 7시간 연습해야 되는데, 그리고 게임, 심지어 아이가 연락이 안 되면 친구들 중에 몇 명한테 지훈이 그 게임 어디 사이트에 있는지 찾아봐 그러면 그래서 얘를 찾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접속해 있기 때문에. 그랬던 아이가 게임을 정말 거짓말처럼 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연습 시간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그걸 몰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게임에 뭐 그 걱정되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진짜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생겨서 그걸 몰입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준다 그러면은 게임에 대한 중독에 대한 고민 이런 거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하거든요. 행복은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행복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이 다들 너무 바쁘게 생활을 하시고, 아이도 내 마음의 행복을 들여다볼 시간 없이 계속 학원 스케줄 아니면 다른 걸로 하게 하는데, 여유를 두고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면은 마음의 면역은 당연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너무 고민을 하시는데 좋은 엄마 컴플렉스를 버리시고 그냥 좋은 내가 되는 그런 엄마가 되셔서 생활을 아이를 중심에 두지 마시고 나를 중심에 두고 그저 좋은 내가 되면 주변의 모든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시면 많은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엄마 백신의 마무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